부가가치세 쪽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2021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커피 상사 갱신일은 2021년 2월 1일이고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2%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 되겠죠. 한길 상사를 넣어야 되니까 F2 한길 상사 1동 1층 101호 면적은 100제곱미터 용도는 상가 계약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는 200만원 자, 이자율은 1.2%로 돼 있어요. 이렇게 1.2%로 가정한 거를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 회사 커피 상사 F2 커피 상사 1동 2층 201호 면적은 9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2천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되면은 지금 2021년 1월달 한 달만 여기 껴있는 거가 돼봐요. 기간이 그죠? 그래서 갱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갱신일 2021년 2월 1일 그래서 2023년 1월 31일 금액은 4천만원 월세는 100만원 그러면 이제 임대공급가 명세서가 작성이 된 거고 간주임대료 24만 5,917원이 이 금액이 이제 세금가 공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간주임대료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기탄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다음의 자료는 2021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2021년 2기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따라왔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난에 8억 7천만원 좀 전에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들어왔다면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죠. 금액은 다른 거지만 아까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여기 들어오는 간주임대료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1만 9,045원 그래서 요 금액이
우리가 이제 세금과 공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고, 요 금액을 만약에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면 임차인 회계 처리는 세금과 공과 대변에는 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될 수 있겠다 이 얘기죠. 이 간주인들의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할 때는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세금과 공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1번 도쿄 상사 제품 직수출을 했대요. 직수출 450만원. 영세에 6번 란에 450만원 세금은 없고요. 매입 자료로 가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8억 1천만원이 있대요. 8억 1천만원, 8,100만원 6번 란에 공급 시기가 2021년 10월 5일이지만 2022년 1월 24일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를 했대요. 공급가액은 4,500만원, 450만원, 450만원. 그러면 지연수치가산세가 물려진다는 얘기죠. 지연수치가산세가 4,500만원에 대한 지연수치가산세가 늦게 수취했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가산세에 가서 지연수치 얘가 10월 5일이지만 했으니까 10월 5일을 제대로 수취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1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11월 10일 발급을 해서 11월 10일 발급일 다음 날까지 수취하면 지연수치가 안 물리는 거예요. 근데 1월 24일 날 수취했는데도 되나요? 되는 거예요. 법정신고기한 안에만 수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죠? 1월 25일까지. 1월 25일 이내에 수취하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지연수취했기 때문에 지연수치 가산세가 이렇게 물려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세란에 와서 지연수치 가산세가 물려지는 걸 놓줘라 이런 뜻으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번과 별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에 나가서 1억 원에 1,000만원. 그런데 9인승 업무용 차량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때는 과세가 되니까 과세 매입이 되니까 불공에다가 써주면 안 돼요.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 고정자산이 8인승이야 승용차 같으면 공제받지 못할 금액에다가 보다 놓줘야 되는데 8인승이 넘는 9인승 이상 승합차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는 그 밖에 매입에 가서 14번 란에 41번 란에 900만 원에 9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900만 원에 90만 원이 990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죠. 900만 원에 9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천징수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의 2021년 8월 1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고 신나라 씨 사원 등록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고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시오. 자, 사원 등록 창을 클릭하시고 201번으로 신나라
등록을 하고 주민번호 박스에 보면 있죠. 제일 위에 780420 123456 7 입사일 2021년 8월 1일 내국인. 나머지는 뭐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생략하자는 얘기죠.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신나라 여기 보니까 이름으로 봤을 때는 여자 같았는데 앞자리가 1번짜리로 돼 있으니까 남자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 하고 봤는데 남자야. 알겠나요? 배우자. 배우자는 3번. 이 3번 보이죠? 3번. 오연지. 내국인. 주민번호 780320 2951 351. 자, 복권 당첨금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그죠? 그래서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 탈 때 세금을 낸 걸로 끝내는 분리과세예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의 어머니 직계존속 1번 박술래. 내국인 주민번호 511228 2346 418. 자, 여기서 잘 계산해야 돼요. 근로소득공제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예요. 그래서 총급여 300만 원에 70%를 따져볼까요? 37에 21, 210만 원이죠? 그러면 박술래는 90만 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 거예요. 지금 300만 원을 봤을 때 300만 원의 70%가 공제니까 2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급여 금액으로는 9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이. 급여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는 봐주지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합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에 70% 210만 원 빼고 9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고 여기에 그 옆에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 20만 원 있죠. 그러면 90만 원에 20만 원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110만 원 나오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되지만 110만 원이기 때문에 박술래 어머니는 부과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에 총급여 500만 원 그러면 그건 돼요. 이례적으로 급여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까지는 봐준다 그랬어요. 동생, 형제, 자매 6번 신기해. 어이가 그냥 해요. 내국인 주민번호 8 하나 24 25 14 614. 장애인은 나이를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있죠. 그래서 안 되죠. 급여 소득은 500만 원 이하, 그 외의 소득은 1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직계 비속 4번 신아름
내국인, 주민번호 01, 05, 08, 414, 5188. 20세 이하가 되죠. 취약전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이 없지만 기본공제 20세 이하니까 자녀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0세 이하. 일용근로소득이 있죠. 하지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이잖아요. 일용근로소득은.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종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자녀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4번 심벌음 내국인 주민번호 2021 0120 4 665 154 영세예요. 출산했죠? 그죠? 둘째라고 써 있죠. 출산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 자녀세액공제는 없어요. 취약전 아동이기 때문에. 저장하시고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정근부지를 반영을 해서 소득 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2021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은 강남 상사에 받은 영수증이 있고요. 그걸 집어넣어야 되고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받았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며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김강남 씨는 과시기간 종료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 자, 정근무지를 넣어줘야 돼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F2 김강남 소득명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끝에 보면 종전근무라고 돼 있죠? 주 강남 상사 사업자 등록증 하나하나하나 86 하나하나하나하나 틀려도 상관없고요. 근무기간 빨갛게 나와도 상관하지 말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6월 30일 급여 1,800만원 상여 900만원 쭉 내려와서 건강보험료 맨 밑에 하단에 있어요. 프린트 하단에 82만 4,400원 장기요양보험료 62,000원 고용보험료 17만 5,500원 국민연금 81만원 그리고 이제 요 소득세를 넣어주는데 여기는 아니 기납부세액이라도 결정세액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166만원에 124만원 환급받고 왔기 때문에 42만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기납부세액인 100만원을 넣어주면 안 돼요. 160만원을 넣어주면 안 돼요. 마이너스 해서 42만원. 결정세액을 넣어줘야 된다. 42,000원 이렇게. 알았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연말정산 입력을 클릭을 하셔서 보험료부터
보장성 보험료만 돼요.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는 거 알죠? 보장성 보험료 54만원. 저축성 보험료 빼고 교육비에 와서 페이스바.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 심지어는 직업교육까지 다 된다 그랬죠? 본인 교육비에 500만원. 의료비에 페이스바. 안경 구입비, 신용카드도 되고 본인 의료비도 되고요. 질병치료비, 본인 거니까 본인 의료비가 되겠네요. 350만원. 본인 의료비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니까 이쪽에 있죠. 신용카드 스페이스바. 신용카드 1120만원. 안경 구입비 상관없어요. 돼요. 1120만원. 직불카드 130만원. 현금영수증 20만원. 퇴직연금부터 갈게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여기에 있죠. 다른데 클릭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서 퇴직연금 보이죠? 연금저축 1회 퇴직연금. F2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110-10-10. 납입금액은 120만원. 자,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다시 일부러 퇴직연금부터 찍었고 이쪽으로 와서 상단에 보면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보이나요? 스페이스바. 이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서 스페이스바 찍으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원금 300만원, 이자 30만원, 330만원. 330만원 찍으면 반영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저장하시고 됐나요?